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경쟁 프레젠테이션 스킬 두 번째 챕터인데요. 특히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발표하는 자료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자료를 구성할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 실수들의 유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프레젠테이션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프레젠테이션 흔히 일어나는 실수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일종의 아이디어의 무기입니다. 잘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프레젠테이션도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꼴, 또 크기, 색상, 레이아웃 등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깔끔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언어적인 요소들, 또 비언어적인 요소들, 바디랭귀지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시각과 언어적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서 프레젠테이션의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은 늘 프레젠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들, 기타 요소들은 프레젠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고 프레젠테이션의 장면들을 아주 강조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프레젠터가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적 요소, 그리고 바디랭귀지의 요소, 그리고 언어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이 스타일을 베껴서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맞지 않고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맞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be yourself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미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게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이처럼 크게 보여줬을 때 시각적인 감동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색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색채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색이지만은 욕망과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반면에 불안,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 부정적 이미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 빨간색을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도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란색은 냉정하고 침착하며 보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또 파란색을 보게 되면 호흡과 맥박이 늦춰진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이고 좋은 색이고 많이 쓰고 있지만 너무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이 파란색으로만 다 정리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검정색은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하지만은 검정색이 많이 쓰였을 경우에는 너무 어두운 느낌을 나타내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녹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녹색은 흔히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나 트레이너 등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녹색도 제한적으로 쓰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을 한 가지 색깔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을 적절히 결합했을 때 활동적이고 정교하고 우아한 여러 가지 인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배합이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의 브랜드에 적합한 컬러의 배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가능한 가독성이 좋은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조도 중요합니다. 배경색과 그리고 글자 사이에 대조가 적정하게 있어야지만 독자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적절하게 슬라이드를 독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디오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예제로 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하나로 집집마다 찾아가는 택배 상자가 실종 아동을 찾는 희망이 됩니다. 경찰의 나이 변환 기술로 추정한 현재 모습과 특징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QR코드로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 22개 총괄 우체국의 비치.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택배 회사와 협력하여 인터넷 구매 물품들에도 적용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아이가 있는 곳은 알 수 없지만 전국 모든 집들에 아이의 얼굴이 닿을 수 있다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도 흰머리 가득해진 엄마를 안아볼 수 있겠지요. 이제 실종 아동 정보를 담은 택배가 전국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붙여주세요. 네, 재미있게 보였죠? 호프 테이프라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 테이프를 활용해서 미아 찾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도 상당히 우수하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비디오로 담아서 프레젠테이션 함으로써 적절한 설득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실수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 가시더라도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의 이름은 Death by PowerPoint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출연하는 코미디언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들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실수를 피해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That there's some things I hate about PowerPoint, and I figure it's kind of my duty to point them out. So here we go. Here's common PowerPoint mistakes. Number one, people tend to put every word they are going to say on their PowerPoint slides. Although this eliminates the need to memorize your talk, ultimately this makes your slides crowded, wordy, and boring. You will lose your audience's attention before you even reach the bottom of your first slide. Please don't do that anymore, please. Number two, most common. Many people do not run spell check. Big mistake. Nothing makes you look stupider than spelling errors. If it's got a red line under it, recheck the spelling. And then finally, I hate this. Avoid excessive bullet pointing. Only bullet key points. Too many bullet points, and your key messages will not stand out. In fact, the term bullet point comes from people firing guns at annoying presenters. Hence the bullet point. Bad color schemes, not good. Clashing background and font colors can lead to distraction, confusion, headache, nausea, vomiting, and loss of bladder control.
I can't stay on that one too long. Here's something I've noticed. The number of PowerPoint slides you have in your talk, the less useful your talk actually is. Unfortunately, my presentation is right there. I've also noticed this. People love to pack data into their presentations. They shove more and more data thinking it's better, but it's not. The more data you have, the harder it is to read your slide, and the effectiveness plummets. Now you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by adding some shading and some 3D effects and then some second order and third order effects, and then, I know, let's add some labels. That'll help a lot. And that's pretty much every marketing slide I've ever seen right there. Yeah. Then some like VP of marketing standing there going, it's real clear in Q4.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Now, I'm into in animation. People become animators in PowerPoint. You can have things flying all over the place, and that can be good. If you're a visual learner, that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your performance. But if you're easily distracted, more animations, and people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They're just, wow, that is cool, wow. And there's regions here, by the way. There's the simple but effective region. There's the active but confusing, the effective but boring, the active but ineffective, the dull but static region, the busy but useless, the ADD only region, the useful but amusing, the stupid but confusing, the dull triangle, the hyper triangle, the sleepy square, the dizzying pentagon, and everything else I just call pointless motion. That slide right there took me an hour and a half to make, right there. PowerPoint can just suck the life out of you. It's amazing. I've also come up with this. It's a kind of a little science I've invented called font analysis. Basically, the font you choose says something about who you are as a person. There's a huge list of fonts, and you choose one, and that says something about you. So be careful the font you choose. For example, if you choose Courier New, it happens to be my favorite, you're probably organized and structured. If you choose Matisse, it means you're artistic. And if you choose Times New Roman, it means you're lazy, apathetic, and unimaginative, and you always use the default. Oh. A lot of Times New Roman people, welcome. We have some more. If you use freehand script, you're a horrible speller, so you try to hide it with a hard-to-read font. Very smart. If you use Gothic, it means you're very pale and you wear black. And if you choose Wingding, it means you're a nerd and you have no life. In fact, if you know what those symbols mean, you will never have a date. Trust me. Don't bother. 프레젠테이션에서 팀 동료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 프레젠테이션이 어땠는지를 평가를 듣고 그 평가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연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택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또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 스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프레젠테이션은요, 정보가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대면 상황인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Rich Communication, RICH, Commun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적은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흔히 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은 정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완성도, 영상의 앵글, 그리고 영상의 조명이 적절하게 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는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프레젠테이션 실력만큼 중요하기도 한데요. 카메라나 조명이나 사운드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비디오 제작 편집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이나 앵글, 빛, 소리 등도 실제 프레젠테이션만큼이나 중요한데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가 역광이 생겨서 여러분 얼굴이 검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하면요.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해야 됩니다. 또 알기 쉬워야 되고요. 또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콜 투 액션,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예컨대 구매를 할지, 우리 프로포저를 어떻게 승인을 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콜 투 액션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권으로 끝내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는 제가 집필한 책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존 스틸의 퍼펙트 피치도 좋은 책입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죠?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 바로 내일 만들 수도 있겠죠. 향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 본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다면은 어떤 형식의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어떤 스타일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